서울경제TV 네, 주식수 스트라이크 2부를 맡을 감독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시간 매주 이 시간에는 내일의 어떤 투자 전략과 홈런주 그리고 투자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상태에서도 사실 뭐 어떤 분은 이제 주식 평가손이 많이 나서 공부해서 뭐해 자포자기하신 이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인생 하루 이틀 끝나지 않습니다. 1, 2년에 끝나지 않죠. 10년, 20년, 30년 동안 주로 주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열정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주식 인생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 몇십 프로 평가손이라고 손절 처리해서 평가손 이익 손실을 확정했다더라도 다시 벌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정적으로 배우시고 투자 비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종목도 계속 연구하시고 이러면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또한 기회가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저 어떤 투자 비법부터 거액자산가 양성소에서 알려드리는 거액자산가들이 되기 위한 어떤 투자 비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가 양성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동방박사 거액자산가 양성소에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지난번에 이어서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이죠.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서 오늘은 사모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말씀드리면 자 투자 수익 창출 기법.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사실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하락장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리스크가 큰 어떤 패닉이 오는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장을 견디고 좋은 장과 나쁜 장 그다음에 보합장 이런 데서 수익을 낼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만의 어떤 기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만의 생존 비법,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 수익이 창출하는 어떤 기법도 하나의 고정화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재료라든지 많이 알려지면 그 재료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듯이 똑같이 수익 창출 기법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사실상 그에 대한 어떤 수익 창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방박사가 말하는 거액자산가의 어떤 양성소에서는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대전제 조건에 따른 전술 변화. 자, 대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큰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기조적 흐름.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장의 기조적 흐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의 기조적 흐름. 자, 기조적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계속 시대 흐름이죠. 시대 흐름이 지금은 시장의 기조적 흐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이 지금 단기적인 것이 장기적인 건지 중기적인 건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따라서 수익 모델도 천편일률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 전제 조건은 물론 전략은 같습니다. 한 전술은 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이 수익 모델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전문가니까 TV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 진단을 하죠. 자, 어떤 종목은 목표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7,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이 급락했을 때 29,000원까지를 장이 우하향하면 내려가면 목표가 현재 29,000원이야. 내리면 또 변합니다. 목표가. 장이 또 빠지면 28,500원, 28,000원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 목표가는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손절가도 바로 손절가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에는 어떤 변화, 모델은 좀 변화합니다. 그래서 계조적 흐름에 따라 수익 모델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즉 주가의 움직이면 변한다. 주가가 왜 변하겠습니다. 사람이 사고 팔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실제 심리 변화가 상당히 변화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식은 생물이다 이랬죠. 주식은 생물이다. 이 생물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앞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앞에 가다가 어떤 돌불이라든지 산사태가 나와서 하면 생물은 못 가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하겠죠. 그걸 건너가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래서 주가가 바로 생물이죠. 그래서 항상 변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주가가 한 번 목표가 정했다고 한 번 목표가 정했다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좀 목표가는 어떤 기준, 대원칙, 대전제 조건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물이다. 그래서 매매의 기법도 바뀝니다. 동방박사의 매매 기법 3호 수익 모델은 큰 전제 조건, 대전제 조건은 안 바뀌죠. 하지만 전술은 바뀝니다. 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대전제 조건에 따른 전술 변화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강세장. 자,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계속 올 1월, 2월, 올 2월 중순까지 초순까지는 상당히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강세장이었죠. 그러면 살 때까지는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보시면 강력 매수입니다. 이제 강세장에서는 매수할 때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 2월 하순부터 현재 보니까 2월 하순부터는 중순부터는 하락장인데 특히 삼성전자가 빠질 때 지수는 하락이 급하겠죠. 그러면 하락장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135만 원 정도를 하회할 때부터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는 지금 매수는 항상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기술적으로 132만 원 22평선 근처에서 유지가 될라 잠깐 반등하려고 그럴 때 사면 강력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락장에 잠깐 하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소극적으로 매수하고, 매수를 이때는 자, 1000주를 내가 살 여력이 1000만치 있다면 1000만치를 산다면 자, 이때는 소극적 강력 매수 1000만치 한 목에 사야 되겠죠. 그런데 소극적 매수한다면 자, 여기서 한 300만치 사보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 또 300만치 사고 분할 매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도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의 매도는 이렇게 해서 1000만치 사서 1000만치를 가감히 바로 한 번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세장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하락장에는 소극적 매수, 매도는 가감히 하라. 지금 이제 대다수 분들은 지금 장이 이제 아직까지 오늘 장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여기서 잠깐 또다시 내려갈지 모르죠. 근데 지금 추세는 잠깐 하락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오늘 샀는,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를 오늘 샀어요. 오늘 22,300원 사서 종가 22,300원에 샀는데 내일부터 여차하면 안 좋으면 잠그면 매도는 그냥 한 번에 다 해서 가감히 팔아야 되겠죠. 스스로 손절가를 예를 들어서 22,300원 사서 22,000원이 손절가 22,000원 가감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살 때는 오늘 같은데 서울반도체를 만약에 매수한다면 소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내가 매수 여력이 1000만이라면 그냥 500만치 산다든지 보고 사야 돼요. 지금은 수익을 내는 장이 아닙니다. 내 돈은 일단 지켜야 되는 장이죠. 그리고 특히 보합장. 이 보합장이 대다수, 자, 시장에 이제 종목 차별화인데 보합장에서 종목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시장이 1년 내도록 1년의 시장은 요 강력 매수하는 시장은 한 3개월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없고 나머지 요 보합장이 한 7개월 정도가 보합장이고요. 나머지 거의 하락장은 2-3달밖에 안 됩니다. 2-3달.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수익을 내려면 강력한 3개월 동안 못 등지 아니면 보합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자, 2월부터 3, 4, 5, 6, 3개월 동안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매매하더라도 대형주로 매매하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절하고 또다시 잠깐 좋은 거 사면 또다시 손절해야 되고 급락하기 때문에 또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실제 하락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가강에 팔아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장기 투자로 넘긴다든지 그러면 되겠지만 장기 투자 종목 해도 될 종목은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 조건 따라서 강세장, 하락장, 부합장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 이제 동방박사 거액자산 가용선수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죠. 기법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모 수익 모델입니다. 사모 수익 모델. 자, 사모 수익 모델을 이제 보시면 종목 선정 기본 모델이고 종목 선정할 때 이 모델을 갖다 종목 선정할 것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장중에 변동일 때 종가 기준으로서 보고 일봉을 보고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의는 3일 이내에 5% 이상 예상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3일 이내 5%, 리스크는 당연히 2% 이하의 리스크죠. 리스크 적은 상태에서 예상 수익률 5% 이상 예상 수익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량선, 사모 수익 모델이죠. 여기 사모 수익 모델일게 여기 사모는 3, 5입니다. 자, 3일 동안 5%, 봉의 개수가 3개, 5개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지금 금방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3일 이내 5% 이상 예상 수익. 그 다음에 변곡점 봉개수 3, 5, 8, 16이죠. 이렇게 해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어떤 변곡점이 있으면 그 변곡점을 이용해서 5%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대형주로만 중대형주, 우량주, 대형주로 말하면 소형주가 아니라 뭐 테마주로는 하루에도 상한가 가고 뭐 이러죠.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 말하는 거. 시가총 1조 이상 몇 조짜리를 가지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5% 이상을 내는 방법을 해서 5% 이상 났을 때 수익으로 들고 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반드시 수익이 난 상태에서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3호 수익 모델입니다. 보시면 3호 수익 모델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3일에 5%죠. 3일에 5% 수익을 내가지고 자 여기서 안정적으로 종가 기준 5%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스윙을 해도 됩니다. 스윙 투자. 스윙 투자 해도 되죠. 스윙 투자라는 것은 다음날 넘기고 이렇게 일부 종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넘기는 투자를 말하죠. 스윙 투자 해도 되고 만약에 3일 동안 5%가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수익일 때 어떻게 하냐. 당연히 3일 안에 5일 안에 3일과 5일 안에 3일과 5일 자 3일과 5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원금을 매도 지키라는 얘기죠. 3일과 5일 안에 매도를 해야죠. 사실 대형주를 매매하면서 삼성전기, LG전자 다 매매하면서 이걸 지킨다면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깨져봤자 1, 2%까지 빼지 않고 3% 이렇게 손실 날 경우가 잘하고 요즘 같은 뭐 넘어가면 종가 기준 넘어가면 내일 아침부터 3% 빠진 경우는 있지만 장중을 이용해서 충분히 3% 이내에 손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모 수익 모델의 어떤 기본은 3일 동안 5%가 나야 되고요.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지 말고 매도를 해라. 일단 원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3호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요. 자, 본 개수를 보면 요 3, 5, 8, 16 본 개수죠. 이 본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시간의 개념, 자, 시세 원리는 자, 시세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 외우세요. 첫 번째가 가격이고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에너지죠. 자, 에너지입니다. 자, 시세 원리가 어느 날 주식 공부를 10년, 저도 이제 한 17년 이렇게 주식하고 있는데요. 시세 원리, 이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 이 시세 원리를 눈을 뜬 게 한 7, 8년 정도 지났어요. 주식하고 나서.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깨먹기도 하고, 많이 이익 내고 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세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너지죠. 이 세 개 중에 에너지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본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쉽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의 개념. 가격의 개념은 볼린저 밴드라든지 보면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보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같은 이런 거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조지표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보시면 자
3, 5, 8, 16이 본 개수의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학적으로 보시면 3 플러스 5는 8이죠. 그러면 3 플러스 5 플러스 8은 16입니다. 자, 합쳐서 나옵니다. 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냥 3, 5만 외우시면 3과 5만 외웠으면 더하면 8이고 더하면 16입니다. 그래서 봉의 개수가 3개째 변곡, 단기 매매는 당연히 3개째 변곡입니다. 5개 변곡이죠. 그러면 3개와 5개째 변곡, 5개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변곡이 옵니다. 내가 주식 사놓고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수익이 결판납니다. 벌써. 그런데 5일 동안 만약에 신용으로 질러놓고도 만약에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그럼 5일 안에 내 결장은 벌써 결판납니다. 그럼 5일 안에 빨리 손절을 하든 이걸 이익이 나면 들고 가죠. 손절을 빨리 해야 되겠죠. 몇 프로 안에? 3% 이내에 손절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옵니다. 안 해서 문제죠.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3, 5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 사모 수익 모델에 이렇게 시간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개념도 3, 5, 8, 16. 3 더하기 5는 8이고 8까지 다 더하면 16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사모 수익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자, 봉 개수를 세어서 3, 5 변곡점입니다. 3일째, 5일째, 봉 3개, 5개,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 변곡점을 보시고 주식을 하시면 당연히 수익을 좀 크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자, 금방 이제 다시 정리해서 사모 수익 모델은 종목 선정의 기본, 종목을 찾는 기본 모델이고 3일동 5%입니다. 3일동 5% 예상이 나와야 되고 수익이 5% 이상 났을 때 들고 간다. 그리고 변곡점 봉에서 3, 5, 8, 16. 자, 주로 16이라는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16일 동안 이 박스권 행보하다가 자, 16일 때 박스권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을 때는 17일 때 상한가가 나오든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박스권 상단에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가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거죠. 이럴 때가 가장 크게 수익 내는 게 바로 봉이 16개, 16개째 변곡점에 도달해서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한 8번째, 16번째 변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봉 개수를 세다 보면 지수가 따박따박 내려가요. 그러면 3일째 변곡이 잠깐 반등 줄 때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째 아니면 8일째 변곡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5일날 지나면 그 다음에 한 16배, 16일 동안 이렇게 빠질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자, 3일 이내 5%를 수익 나서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항상 리스크가 최소이면서 최소 5% 이상 수익 창출이라는 것은 자, 5% 정도의 기본적으로 며칠 안에 낸다는 건 대형주를 가지고 낸다는 것은 손실도 당연히 5%가 아니라 2%도 손실 날 확률이 별로 없는 안전한 주식을 먼저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수익 모델은 항상 단순해야 되고요. 단순해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뢰성 높은 기술적 분석 모델이라는 것은 자, 사고 팔 때는 중요한 것은 사고 팔 때 실전에서 전장에 갔을 때 전투를 하실 때 총 쏘는 분만 한다고 되지 않죠. 습관적으로 적이 오면 그냥 조준선 정렬을 바로 습관적으로 딱 쏘면 바로 적을 사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기초적인 어떤 이럴 경우 이렇고 저럴 경우 이런 경우 다 분석해서 전장에서 적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벌써 적이 나를 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평상시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해야 된다. 단순하다는 것은 항상 수익 모델은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만 수익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 수익 모델은 이렇게 단순하면서 최소 5% 정도 내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 자, 이거 종목 선정 모델이라고 했죠. 종목 선정 모델. 자, 종목 선정 모델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다. 방법인데요. 보시면 자, 먼저 사실상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시장 리스크, 즉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앞으로 10배 갈 종목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종목 선정을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종목 선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ROE가 얼마고, 뭐 부채 비율이 얼마고, 뭐 이렇게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 정도 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룹주인지 아닌지. 자, 기본적 분석에 중요한 것은 또한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기본적 분석에 밸류에이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원본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소형주인지 대형주인지 아니면 대형주는 그룹주인지, 삼성그룹, LG그룹, 여러 가지 두산그룹 이렇게 그룹주인지 여러 개 따라서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분석을 시행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분석 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향이죠, 시향. 자, 시향을 잘 보셔야 되죠. 시향은 이제 업황이에요. 업황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LCD업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황이 있겠죠. 이런 업황도 중요하지만 이 업황 분석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향이 어떤지, 전체 시향을 잘 분석해서 지금 현재 시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컨손은 외국인과 기관이죠. 기관 실제 큰 돈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투자 의견이 어떤지, 투자 의견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들은 대다수가 지금은 강력 매수 뭐 이러겠죠. 강력 매수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어떤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리포트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종합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뭐 어떤 뉴스만 듣고 정보 듣고 주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은 구시대적 아주 안 좋은 어떤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전체 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의 업황, 그 다음에 컨선들 투자 의견, 나보다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런 걸 해서 종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이 완료되겠죠.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반도체가 이래서 선택됐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딱 이렇게 해서 종목이 선정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사야 되겠죠.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하는 시점은 시간대, 가격대 이런 거 고려해서 이까지 고려했습니다. 그죠? 이까지 고려하면 그냥 사야 되죠. 기계적인 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 선택이 완료됐으면, 자, 대다수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아무 때나 사신 분도 있고 시간대 맞춰서 사신 분도 있어요. 자, 보시면 매수 시점은 시간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9시부터 10시에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후 2시 내외에 사신 분 있고 어떤 분은 대충 알아서 아무 때나 사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뭐 투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나는 뭐 매도가 1, 2%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는 지금 사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장기 투자할 건데 무슨 아침 10시 사나 9시 사나 뭔 상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살 때 기본적으로 FM은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죠. 배울 때는 항상 시간대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를 물론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는데 사실상 내일 내가 서울반도체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종가가 벌써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내일부터 아침부터 사게 되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미국장도 괜찮고 유럽장도 괜찮으면 내일 아침에 띄어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딱 띄어서 시작하면 내일 아침에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보는 거죠. 한 30분 이렇게 1시간 정도 보면 그날 내일이 어떻게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대충 감이 오죠. 어느 정도. 그리고 아니면 분봉까지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때 시간대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아침부터 띄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침부터 많이 포기했다 오후로 나중에 오후에 다시 보는 거죠. 오후에 보고 사는 거고요. 가격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계적 매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샀으면 매수를 했죠. 서울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서울 반도체를 반도체를 22,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자, 매수하고 나서 22,300원 현재 22,300원 왔으니까 야, 300원 먹었으니까 얼마야? 1.5%. 자, 1.5%니까 1%니까 야, 요점장 1%는 어디야? 내일 아침에 또 불안해 유럽장. 그래서 팔아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샀으면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기계적으로 실행을 했죠. 매수를. 그랬으면 당연히 숙성기간이 있어야죠. 좋은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죠. 어쨌든 주식은 오래돼서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준의 어떤 부합이 되는 게 되면서 좋아야 되죠. 그러면 숙성기간 내가 예상한 대로 자, 서울 반도체 22,000 샀는데 23,000원 정도 23,500원에 23,000원 매물이 많으니 거기 갔다가 다시 조정하면 다시 22,300원 지지하고 다시 24,000원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를 그려놨겠죠. 그럼 그러되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움직일 때 숙성기간인데 그 움직일 때 내 생각보다 다르면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이익이 목표가 가게 되면 그 목표가에서 다시 팔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 나면 기다려야죠. 주식은.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사자마자 먹기로 하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 어떤 분들은 사놓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위에 뭐 사놓고 바로 안 가면 바로 또 팔고 또다시 안 가면 또다시 내려오면 샀다 또다시 팔고 이렇게 많이 하는 분 물론 뭐 스캘프나 이렇게 데이트레이더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자, 의지가 있으면 딱 숙성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 하는 게 사놓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자기 종목을 같이 관심 종목을 같이 보는 거 인내할 때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이면 그냥 놔두고 나머지 차기 종목하고 그 다음에 자 인내를 하면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5% 이상 발생했죠. 5% 이상 발생됐으면 그다음 시향 등을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고려. 목표가가 왔죠. 서울 반도체 23,500원이 목표가면 자, 지금 22,300원인데 23,000원대 왔어요. 벌써 23,000원대 올라와서 목표가 왔으면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려를 해야 됐죠. 이때 매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은 시향을 봐야죠. 현재 23,500원 목표가 왔는데 장이 안 좋아요. 전체 시장이 막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시향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목표가 왔는데도 시향이 나쁜데 혼자 들고 있어 그냥 먹은 거 다 토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향이 어떤지 봐야 되는 거죠. 현재 그때 시향을 보는 겁니다. 사놓고 숙성기간에 시향을 보는 게 아니라 숙성기간에는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이제 파도를 치면서. 그런데 어느 밴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 밴드에서 있으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향도 고려해서 매도 시점.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종가를 보면 되죠. 사놓고 수익 종가를 보고 오늘 샀으면 오늘 당연히 팔려고 산 건 아니겠죠. 목표가 오늘 뭐 다른 목표가면 좋겠지만 대형주가 그렇게 사놓고 하루 만에 목표가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래서 목표가 가면 그때 파시면 되죠. 그러면 자 매도 시점이 나왔어요. 오늘 종가 23,300원 서울 반도체 올라와서 목표가가 23,500원이에요. 그러면 23,300원 왔으니까 종가입니다. 내일부터 음봉 나올 것 같아도 다시 빠질 것 같아요. 전체 장도 그렇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단 매도를 결정해 놓고 전략은 매도입니다. 전략은 매도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은 매도 시점 아침 10시까지 보고 아침 시간에 바로 팔아야 되겠죠. 가격과 수량도 50% 팔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매도가 완료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주식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이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서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어떤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인 모델, 그렇게 차트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실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투자 수익 창출 기법 중에 사무 수익 모델, 종목 선정 기준, 그다음에 어떤 이제 대전저조건에 따라서 전술을 좀 변화시키자. 강력한 강세장에서는 강력하게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매수는 소극적으로 하고 매도는 가감히 하라. 그리고 보합장에서는 종목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액자산과 양성세에서 알려드리는 투자 비법 중에서 투자 수익 창출 기법에 대해서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부터 내일의 홈런주에 대해서 또다시 새 종목을 관심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시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요.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 내려면 사실 수익을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내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단타, 데이트레이드 짧게 했을 때고 실제 이제 조금 덜고 간 우량주를 가지고 스윙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사놓은 것은 계속 평가손이 나 있는 상태일 것이고 새로운 또 종목을 괜찮다고 사면 잠깐 올라갔다 또 다시 손해가 납니다. 평가손이 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은 쉬는 게 좋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현재 있는 것을 다 손절하고 쉬게 되면 마음은 편안하겠죠. 더 이상 내려갈 불안감은 쌓이지 않겠지만 하지만 다시 장이 1900, 2000 이렇게 갔을 때 보면 내 종목이 팡 종목이 벌써 올라가 있네요. 그럼 또 그때 또 불안합니다. 오히려 또 그때 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들고 가야 될 종목인지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될 종목인지 빨리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내려서 아까 배우셨죠. 하락장 매도는 가감히 매수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만 지켜보고 나쁠 때 지켜보지 않으면 나쁠 때 좋은 종목을 못 삽니다. 주로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장이 폭락하고 공포가 지배하는 패닉 장세일 때 나는 가감히 주식 투자를 한다.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사놓고 장이 남들이 좋을 때 오성일 주식 너도나 돈 벌었을 때 나는 서서히 빠져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장이 나쁠 때, 장이 하락하고 공포가 지배할 때 냉정한 이성으로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만 어떤 종목이 괜찮고 어떤 종목은 지금 정도 사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걸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이제 계속 종목을 좀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좀 제가 매수 손절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주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준다는 것은 여차하면 팔라는 거죠. 단기 종목은 팔고 다시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종목 중에 여러분이 이제 동방박사 때문에 산 종목이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한번 리뷰를 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한번 시장의 관심 종목이죠. 이렇게 리뷰 보시면 자, 기아차는 지난번에 74,8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현재 76,100원인데요. 다시 급락 72,800원 왔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장기 보유라 그랬죠. 장기 보유. 지난번에 제가 애초에 나왔을 때 74,000원의 매수가에 85,000원의 목표가였습니다. 기아차가. 그런데 여기 84,700원, 800원가 찍고 내려왔나? 7번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목표가 거의 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이 종목에 리뷰 종목에 넣냐면 이거는 자동차주, 기아차, 현대차 마찬가지죠. 상당히 여러분한테 계속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이제 기아차 같은 게 현대차 많이 올라갔죠. 3% 내외로. 삼성전자 전차가 같이 올라갑니다. 워낙 단기에 급락했습니다. 84,000원대에서 72,000원까지 왔죠. 최근. 그러니까 다시 76,000원 오늘 급등했는데 그렇더라도 단기 목표가입니다. 잘 적으세요.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78,000원입니다. 저는 기아차를 단기로 하시는 분은 여기서 78,000원 이상 가면 일단은 분봉을 보고 빠른 시간 60분봉을 보고 78,000원 이상부터는 팔고 나오시고 장기로 가실 분은 장기는 보이죠. 장기는 목표가 105,000원입니다. 105,000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105,000원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기아차는 자, 국내 시장의 자동차 산업은 경제 성장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숙성 단계에 있는 성숙 단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경기가 부양이 되고 좀 좋아야만 이 기아차도 계속 확대가 되고 물론 캐파가 정설되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향후에 절대적으로 매출은 늘어나고 절대적인 수익도 늘어납니다. 정가율은 적지만 그런 측면에 보면 밸류에이션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메리트 많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물론 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지난번에 빠르게 현대차도 기아차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라. 기아차 자동차주라. 그리고 자 지난번에 이제 SK 지난번에 39,500원 정도 39,500원 매수가 매수하게 되면 목표가 44,000원이었죠. 44,000원. 그래서 4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41,500원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괜찮긴 하반기에는 괜찮아. 이제 실적의 바닥에서 오를 거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폭락한 장에서 아주 센 종목입니다. SKC. 자,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요. 물론 다시 내려가면 4만 원 정도는 지지돼야겠죠. 손절가 보시고요. 보유 SL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죠. 지난번 21,000원대 2만 이상 갔다가 다시 어제도 많이 빠졌다가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 목표가 21,000원입니다. 이제는 목표가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아차는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고요. 자 보시고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자 1,130원 이렇게 37원 이렇게 있을 텐데 1,150원 정도 유지할 1,150원 이상 안 갈 거로 봤는데 1,170원대까지 갔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뭐 좀 빠졌는데요.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죠. 아시아나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만 하향 안정이 돼야만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도 그나마 업황이 부진한데 그나마 실적이 괜찮다 이런 얘기에서 지금 이제 단기 급락했습니다. 6,100원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6,600원의 매수 단가에 6,300원 정도 손절가인데 6,300원 손절가 이라 왔으면 하지만 여러분한테 보시라고 지금 뭐 마이너스 이렇게 수익이 있지만 샀으면 하지만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다시 이게 6,200원 정도, 250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종가로 다시 6,700원대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나 보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ER 5배, PBR 0.5배 정도 되죠. 5배. 자, 이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만 안정되면 아시아나항공도 기간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테크윈 지난번에 74,000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오늘 좀 전차와 같이 급등했죠. 그런데 삼성테크윈도 뭐 계속 보유하셔서 8만 원, 목표가 8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8만 원 보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자신의 69,000원, 뭐 68,000원 이렇게 사셨으면 자신의 본전은 지키시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뷰 종목을 해드렸어요. 시장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세세히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홈런주 3선입니다. 자, 오늘의 홈런주 3선 보시면 자, LG 디스플레이, LG학, 서울반도 공교롭게 LG가 두 개나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LG 종목, LG 그룹주도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현재가 29,000원인데 목표가 23,500원. 목표가 짧게 잡았죠. 그리고 손절가 25,500원. 자, 그리고 LG학은 285,500원인데 단기 목표가입니다. 요 단기입니다. 단기가 303,000원이 아주 중요한 단가입니다. 요걸 안착해야 됩니다. 이 LG학은. 지금 이제 이 303,000원이 목표가라는 거, 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안착하면 이 LG학은 살았습니다. 근데 요 303,000원을 안착을 못하면 LG학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보시고 자 물론 손절가는 285,000원인데 짧게 보시면 데이 트레이더 짧게 보면 277,0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스윙 투자는 27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서울반도체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저도 이제
일부 스트라이크 일부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21,500원 매수가였죠. 근데 22,300원 지난번 21,000. 자, 그럼 23,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1,500원 상당히 중요한 손절가. 이 손절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목표가만, 개인 투자자는 주로 이렇게 목표가만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장이 하락장이죠. 하락장에는 손절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손절가 보시고 여차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시고, 물론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업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황 분석하라고 했죠.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를 반드시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자, LG 디스플레이 지난 금요일 날 40포인트 막 폭락하는데도 22,900원 이렇게 있다가 21,300원 이렇게 갔었죠. 아주 세게 갔습니다. 그것은 LG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국에서 LG 디스플레이는 모멘텀이 있죠. 중국에는 또 전자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애플 또한 이제 애플가 이제 애플사의 저기 뭡니까 구매 비중이 지금 애플사가 LG 디스플레이 구매 비중이 한 50% 정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아이패드 3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폰 5 이런 것도 다 해서 거의 구매 비중이 계속 신제품에서도 구매 비중이 확대돼서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애플사가 이제 납품을 못 받으면 실제 다른 데 받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고요.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아주 중요한 게 계속 있습니다. OLED 시장입니다. OLED 투자 지수. 오늘 아침에 뉴스도 3D TV는 안경식이죠. 3D TV가 많이 팔렸다 그러죠. 다른 TV는 침체돼 있다. TV 시장은 침체됐고 일반 LED TV 일반 TV, LED TV나 LCD 이런 건 침체돼 있는데 3D TV는 계속 안경시장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앞으로 이 OLED 설비 투자 계속해서 이 3D 무안경식 3D TV가 향후에 장기 성장세입니다. 그래서 무안경식 3D TV가 2014년도이죠. 2014년도부터 상용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2014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주식하면서 지금 현재 이거 2014년 아니지만 이런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절대적으로 2만 원 초반은 괜찮은 주가죠. 작년에 저도 계속 22,000원 내외에서 추천해서 32,000 목표가인데 31,200까지 갔다 내려온 주식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매수 단가입니다. 지금 저는 28,000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는, 자, 손절가가 보시면 300원밖에 안 되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300원밖에 안 돼요. 손절 25,000원을 하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손절가가 몇백원 차이 아니라도 반드시 지지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또 21,500원 이렇게 가다가 21,700원까지 갔죠. 21,200원 있다가 오후에 종가에 좀 빠졌죠. 그래서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내일 다시 25,000원 손절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키고 목표가는 23,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밖에 예상 수익이죠. 요거는 단기적인 목표가죠. 물론 21,500원 정도 이상에 있으면 좋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LG학이죠. 자, LG학을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자, LG학은 사실상 상당히 이제 그동안 상당히 48만 원대 급락을 했죠. 38만 원, 28만 원, 28만 500원인데 너무 급락했습니다. 급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매매가 유효한 기간이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2분기도 실적이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바닥권이다,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점진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워낙 작년 YOY, 전년 동기 대비하면 실적이 이제는 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분기에 4,600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른 업체보다 기초적인 어떤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주가에. 그리고 하반기 계속 하반기 이제 시설 정서뿐만 2010 가성소다도 2013년도 도 있고요. 시설 정서를 하기 때문에 수급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가 조금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제는 사야 될 때가 돼 있다. 물론 장기 투자자는 사도 되겠죠. 이제부터 매집해 들어가도 되는데 단기 투자자 수익이 나야만 들고 가죠. 그래서 28만 원 내외는 잘 보시고 하면 되고 매수 단가입니다. 27만 8천, 28만 500인데요. 잠깐 마이너스 건에 이렇게 사게 되면 목표가는 30만 3천 원. 아주 중요한 단가입니다. 30만 3천 원. 30만 3천 원이 유지가 되고 이상 안착하게 되면 더 이상 가죠. 34만 5천까지. 그래서 지금은 장이 안 좋을 때는 기술적 반등하더라도 요 목표가만 보고 하셔야지. 이 중기적인 목표가 30만 3천 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7만 원까지 25만까지 올 수도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 팔 생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3천 원. 그 다음에 안착하면 34만 5천 원. 손절가 27만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종목이다. 다음 종목. 자,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한번 잘 보시면 1분기 TBBLU. TBBLU와 조명 매출인데 TBBLU 쪽이 전년도 전분 QOQ 전분기 대비 플러스 매출액 51% 증가됩니다. 매출에 조명 매출은 플러스 18% 증가됐고요. 자, 그러면 EQ에는 51%가 아니라 한 45% 정도 증가돼요. 자, 그러면 1분기 많이 증가돼서 매출액이 TBBLU가 51%나 증가됐는데 2분기에도 45%나 증가돼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2분기 후 실적 우상향.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전력 직가타 LED TV 또한 거래선이 14개로 늘어났고 점유율도 납품하는데 안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매매 전략은 마이너스건 21,000원, 22,000원 이하에 하회하면 사서 단기적 23,000원, 중기적 26,000원. 물론 이 목표가 23,500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3,500원 정도 내외에서 팔고 다시 보고 사시면 돼요. 그럼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일의 홈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보시면 손절가, 목표가를 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수익보다는 매매하다가 이 종목이 향후에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매매해봐야만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홈런 해드렸고 잠시 후에 이제 9시부터 우리 이제 리치맵 인터넷 검색창에서 리치맵.co.kr을 치시면 아니면 리치맵 투자방송 리치맵 치면 네이버라 이런 데서 당연히 이제 리치맵.co.kr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 매매 집중적으로 잘 하시는 김지훈 전문가 9시부터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참 토요일 날 연휴인데요. 토요일 날 2시에 동본적 의도 본사 대강당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주말 정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만식 대표가 하시죠. 그래서 프로세스 투자 여러 가지 종목도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예약하셔야죠. 선착순 100명이기 때문에 예약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물론 리치맵.co.kr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동방마사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